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간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 눈을 보면서 제가 잠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 문화유산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도심의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저곳은 요즘 핫한 평택 고덕 신도시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고덕 한박산 공원입니다. 잠시 한박산 공원도 소개해드리고 눈 구경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멈추었고요. 이곳 풍경을 보여드린 다음에 첫 번째 여행지인 서천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는 황토색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양옆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눈이 내려서 황토색과 하얀색이 색의 대비를 이루다 보니까 이 공원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앞쪽에 소나무가 여러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소나무 뒤쪽으로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이 보였으면 더 좋아 보였을 텐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것이 아쉽기만 하고요. 이곳에는 메타세카이아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카이아 나무 아래에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시다가 잠시 앉아서 쉬기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백산 공원을 잠시 둘러보고 주차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백산 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한 바퀴를 다 둘러보는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행지로 저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문화유산 여행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서천사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절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대사님께서 승병들과 함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호국사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천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서천사의 중심법당은 미륵전입니다. 미륵전 앞에는 오른쪽에 지장보살님이, 왼쪽에 5층 석탑이 있습니다. 5층 석탑을 자세히 보면은 1층 몸돌에는 사천완상이, 2층 몸돌에는 연꽃이, 3층 몸돌에는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미륵전 추녀 밑에는 풍경이 매달려 있고요. 미륵전 단청은 과하지 않고 은은한 멋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미륵전안 맨 왼쪽에 석조열의 자상이 있는데요. 이 석조열의 자상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륵전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면 산신각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 산신각은 다른 절에 있는 산신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산신 할아버지가 호랑이 등에 앉아있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역동적인 사자 2마리가 석등을 떠받치고 있고요. 석등 뒤로 지금 날씨가 개이면서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이 드러났습니다. 서천사의 기아 지붕하고 저 멀리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현대 신식 아파트의 어우러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 뒤에 붉은 홍살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여행지는 팽성읍 객사입니다. 객사에 도착했는데요. 정면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안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담장 밖에서 객사 안을 잠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담장이 낮아서 담장 밖에서 객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관리나 사신이 숙소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을수령이 직접 왕을 배하라고 경의를 나타낼 수 없을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절하는 예식인 망걸례를 행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평택 향교입니다. 팽성읍 객사에서 400에서 500m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향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한 교육기관인데요. 평택향교는 조선 초기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택향교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선문을 통해서 향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선문을 통과하자마자 명륜당이 보이고 있는데요. 명륜당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명륜당 대청마루가 보입니다. 대청마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내산문과 동자와 서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자와 서재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날씨가 추운지 고드름이 얼어 있습니다. 내산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산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거든요. 가서 문이 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문이 열려 있어서 내산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는 공자의 위패가 묻혀진 대성전이 있고요. 대성전 앞에는 향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향나무 위에 하얀 눈이 소백히 내려앉은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평택문화유산 여행지 마지막은 농성입니다. 이름에서 농성 조금 이상하실 텐데 이것은 흙으로 쌓은 토성입니다. 그런데 왜 농성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농성을 걸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평택향교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농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려서 지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혹시라도 눈 내렸을 때 이곳을 방문하시면 조심조심 발을 디디셔야 되고요. 농성의 높이는 바깥에서 볼 때는 6에서 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바라보면은 2에서 3m 정도 되거든요. 농성을 다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성에 올라섰습니다. 왼쪽으로는 소나무가 지금 심겨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평성읍의 들판과 그리고 도심의 아파트가 조망되고 있는데요. 여기 농성이 얼마 높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성읍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북쪽 성벽까지 왔고요. 농성의 전체적인 길이는 305m입니다. 얼마 길지 않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토성 또는 토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곳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 있는 토성을 보수도 하고 또 전쟁 시에는 이곳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농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서문지를 지나서 남쪽 성벽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앞을 바라보게 되면은 농성과 함께 평성읍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농성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졌고 아파트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상당히 멋진 풍경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방향 왼쪽, 북쪽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나무가 심겨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하얀 눈이 계속해서 쌓여 있어서 소나무의 푸르름과 어우러져서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나무가 있는 풍경을 줌으로 당겨서 조금만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 아주 멋진 겨울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겨울철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성을 거의 다 걸었습니다. 10에서 20m만 더 가면 처음 출발지였던 동문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평택문화유산 여행을 했는데요. 여행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히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